n번장과 n 플러스 1번장 사이의 관계식, 앞뒤는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인데 첫 번째 건 이거 보자마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잖아요. 무슨 소리죠? 등비, 이건 무슨 소리예요? 등차, 아닌 것 같은데? 아, 순서가 등비에 있으니까 왜 등차인 것 같았어요? 네, 네, 등차 아닙니다. 이건 뭐죠? 내가 수열이 등차, 등비, 조화, 개차, 표현 수열이 있었잖아. 밑줄 친 것 자체가 개차 수열입니다. 암튼 네 번장을 고라고 하니까 대입하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선 두 번장의 값이 누구죠? 2분의 1, 세 번장은? 1, 네 번장은? 2, 이 네 번장 고라고 하거든? 이건 두 번장이 누구야? 7, 다음 항은? 22, 그 다음 항은? 67, 얘는 두 번장이? 5, 세 번장은? 9, 다음 항은? 15, 15 아닌 것 같은데? 아, 15 맞나? 그러네, 15네. 자, 그런데 n번장을 구하면 n번장 어떻게 구해요? 초항 4분의 1이고 공비의 값이 2, 일반항 값 자체가 2의 n-3승인가?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는 거였지? 이게 무슨 꼴의 점화식이야, 얘가? 얘가 무슨 꼴의 점화식이죠? 6번 점화식, p 플러스 q 꼴의 점화식이었나? 네, am 플러스의 값이 p, am 플러스 q 꼴의 점화식이었나? 우리가 처음 배웠으면 선생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 처음 배운 게 아니잖아. 하지만 머릿속에 없나요? p 플러스 q 꼴의 점화식은 항상 뭘 먼저 구하시라고요? 알파를 먼저 구한다고요? 알파의 값이 뭐였는지는 기억나세요? 2D분의 어... 알파의 값 1-p는 q였던 것 같은데? 네, 알파라고 하는 녀석 구해볼까? 알파의 값이 누구라고요? 이 정도는 아니잖아. 얘기해.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저런 점화식을 만나면 항상 우리는 am 플러스 1 빼기 알파, p, am 빼기 알파까지만 쓸 줄 알면, 여기까지만 알면 우리는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뒤에 쓰려고요. am 플러스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 p 곱하기 am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까지만 쓸 줄 알면 이 문제는 90% 이상 한 겁니다. 전개해서 계산해보면 여기 있는 게 플러스 1 맞는지 좀 검토해볼까? 이거 전개하면 2분의 3, 2항 했더니 플러스 1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쌤이 얘기하려는 거는 이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이 n번장이야. an보다 2분의 1만큼 큰 녀석의 값이 이게 n번장이야. 거기다 밑줄 친 거한테 n 플러스 1 대입한 이게 n 플러스 1번장이지. 네, n번장한테 3을 곱해야지 다음 항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수열은 무슨 수열이라고요? 등비 네, 이 수열은 등비수열입니다. 그래서 이 수열의 초항은 2분의 5, 네, 2 대입한 2분의 5가 초항입니다. 하지만 공비는 3을 곱해야지 다음 항이 나오기 때문에 공비는 3이 되는 등비수열인가요?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이제 우리는 am만 구하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지금 뭐 대입했었지? 4 대입한 게 67이었나? 검사해 보겠습니다. 4 대입했습니다. 4 대입했더니 앞에 있는 값은 81, 4 대입했으니까 27이고 27한테 5배라고? 135, 거기서 1 빼라고? 67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이 녀석의 값은 요게 이름이 개차수열이라고. 개차수열? 개차수열은 이런 형태였던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나? 너희 뭐 강력한 무기가 있다잉?
an 뒤에 n이란 문자에 식이 더해져 있으면 일반항 구할 때 어떻게 구했는지 공식 기억나시나요? 맞아. 첫 번장부터 몇 번장까지? 네, 그치. n-1번장까지. 요게 지금 개차수를 가지고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었습니다. 저기다 적용해볼까? 적용하면은 내가 n번장을 구하고 싶다면 첫 번장 3 더하기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1까지 여기다가 k라고 바꿔 대입하면 된다고? 이 공식입니다. 공식에 적용했습니다. 짝수의 총합의 값은? 짝수의 총합은 nn 플러스 1인데 거기다 n-를 대입했다고? 그래서 nn 플러스 1에다가 n-를 대입했다고요? 그래서 일반항의 값은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3이네. 검산해볼까? 4 대입했습니다. 4 대입했더니 15 맞아요? 네. 되신 거 맞죠? 자, 우리는 점화식을 총 다 해서 10개의 점화식을 배우는데 그 중에 지금 3개의 점화식을 살펴봤습니다. 자, 등차수열의 점화식. 귀납적 정의라는 표현은 그게 점화식이라는 표현입니다. 귀납적 정의는 첫 번째의 값을 a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숫자의 값이 더해진 녀석의 값이 있으면 n번장한테 숫자를 더한 녀석의 값이 n 플러스 1번장이라고 한다면 이 녀석의 값이 공차인 거죠? 숫자가. 그리고 또 다른 점화식은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등차 중 항을 사용한 건가요? 또는 차이값이 일정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차이값이 일정한 숫자를 갖는다. 이것도 등차수의 표기 방법입니다. 다음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귀납적으로 정의하라고? 귀납적으로 정의라고 하는 거는 n번장과 n 플러스 1번장 사이의 관계식, 점화식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초항의 값은 1입니다. 점화식을 만들려고 했는데 공차의 값은 2인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게 점화식으로 표기한 겁니다. 두 번째, 초항의 값은 10이고 공차의 값은 마이너스 3이라고? 등비수열의 점화식. 등비수열은 보자마자 알잖아. 숫자를 곱하는 녀석의 값이 있으면 그게 등비수열이잖아. 아까도 보자마자 알았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녀석의 값이 등비수열의 점화식입니다. 등비중항을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눈 녀석의 값이 일정하다. 나눈 녀석의 값이 일정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녀석을 왜 이렇게 하는 이런 문제를 왜 놔두냐 이 책은. 초항의 값은 1. n 플러스 1번장은 다음 항을 구할 때 뭘 곱해요? 얘는 초항의 값이 81, 공비의 값은 3분의 2. 자, 이제부터 설명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축차 대입법이란 말을 사용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n 플러스 1번장을 구할 때 숫자를 더해주면 숫자를 더한 녀석의 값은 등차수열입니다. 하지만 식을 갖다 더한 녀석의 값은 식 자체가 개차수열입니다. 식은 n이란 문자에 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녀석의 값은 내가 1 대입하게 되면 두 번장의 값이 첫 번장 플러스 f1 2 대입하게 되면 세 번장의 값이 a2 플러스 f2 쭉 대입해서 n-1까지 대입하고 있습니다. n-1을 갖다 대입했더니 여기가 fn-1입니다. 위에서부터 싹 다 더하게 되면은 다 소거되는 거죠. 좌변과 우변에서 다 소거되는 거죠. 그리고 남은 녀석의 결과가 an 값을 알고 싶다면 첫 번장 더하기 f1 더하기 쭉 다 더해가지고 마지막에 fn-1입니다. 이렇게 연산하는 방식을, 이런 연산 방식을 축차 대입법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런 축차 대입법이라는 방법은 1부터 n-까지 대입해가지고 변변 다 더한 거죠. 그래서 공식은 n이라는 문자의 식이 더해졌을 때 n번장을 구하고 싶다면 시그마 k 값이 1부터 n-1까지 fk 값을 더한다고요. 이제 이 공식에다 대입만 해서 풀 겁니다. 두 번째 축차 대입법.
n 플러스 1번 짱의 값이 n번 짱에다 숫자를 갖다 곱하는 녀석의 값은 무슨 수열이라고요? 등비수열? 근데 식이 곱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n이라는 문자에 식이 곱해져 있으면 축차대입법을 통해서 1부터 대입할 겁니다. 1부터 누구까지 대입한다고? n 마이너스. 네, 1부터 n-1까지만 대입할 겁니다. 아까는 변변 더해서 풀었지만 지금은 변변 곱해서 풀 계획입니다. 변변 곱하게 되면은 좌변과 우변에서 약분되는 값이 존재하죠. 좌변에서 A2, 우변에서 A2, A3, AN-3 약분될 겁니다. 결국 남은 녀석의 값은 n번 짱의 값은 첫번 짱 곱하기 F1 곱하기 F2 곱하기 Fn-1까지 곱해진 게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시그마로 표기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문제 풀 때 F1부터 Fn-1까지 곱해졌다고 생각하고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거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최근에 수능 출제 경향이 그냥 숫자를 갖다 대입해가지고 구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점화식 계산 문제가 유행이 좀 지나버렸어.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 다 숫자를 대입해서 다음 항을 구하는 방식으로 유추해서 푸는 문제를 요즘 출제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은 튼튼해야 되니까 다섯 번째 뭐라고 하니까 난 1, 2, 3, 4 대입하면 다섯 번째가 나오긴 할 건데 점화식으로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n번장을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장 더하기 n이라는 문제식이 더해져 있으니까 저게 개차수일이고 1부터 n-1까지 저걸 k라고 대입해서 쓰자고? 그럼 따라서 2 플러스 자연수의 총합이어서 2분의 n-1 곱하기 n인가요? 여기다 5 대입해 보겠습니다. 5 대입했더니 2 더하기 10. 두 번째 녀석은 n이라는 문자의 식이 곱해져 있습니다. 얘는 개차수일이 아닙니다. 이름이. 얘가 개차수일입니다. 얘는 요 녀석의 값을 fn이라고 인식하고 n번장의 값을 알고 싶다면 첫 번장 곱하기 1 대입한 거, 2 대입한 거, 3 대입한 거 다 곱할 겁니다. 마지막에 누굴 대입하자고요? 마지막에는 n-1을 대입하자고? 그럼 약분되고 남은 녀석의 값은 분모의 1 남았고 다 주어지네? 따라서 2n인가요? 따라서 A5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되신 거 맞나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방금 배웠던 거를 첫 번째 1번 점화식이 등차수열의 점화식, 2번 점화식이 등비수열의 점화식, 3번 점화식이 조화수열의 점화식인데 등차수열은 표현하는 방법이 다음과 같죠. 또는 등차수열은 등차중항을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죠. 또는 뺀 것들이 똑같다고도 표현할 수 있죠. 등비수열은 곱한 값이 일정하다. 또는 등비중항? 등비중항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나눈 값이 일정하다고도 표현할 수 있죠. 조화중항은 뭐가 조화중항이었지? 합분의 2 곱이라고? 네. 역수의 값이 등차수이면 조화수인가요? 네. 조화중항으로도 조화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양쪽 끝에 있는 거의 합분의 이 곱이 조화중항입니다. 근데 조화수열은 이거야 제곱은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 분모 있는 값을 갖다 곱해가지고 이항할 수도 있죠. 분모 있는 값을 곱해가지고 이항하려고요. 그러면 두 개 곱해지는 거니? 내 말 좀 이해되신 거 맞나요? 두 개 곱해지는 건 조화수열이 유일합니다. 다른 점화식들은 두 개 곱해진 형태는 없습니다. 네 번째 점화식. 네 번째 점화식이 개차수열의 점화식. n이라는 문자식 더해져 있을 때는 a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첫 번째 더하기 시그마 k 값이 1부터 n-1까지 fk. 다섯 번째 점화식.
n 플러스 1번장의 값이 n번장한테 n이라는 문제식이 곱해져 있는 점화식. 일반항 구하는 방법은 첫 번장부터 시작해서 다 곱한 거. 자, p 플러스 q꼴의 점화식. p 플러스 q꼴의 점화식은 알파 값 구하자고. 알파 값이 누구라고요? 1-p분의 q라고. 그때 an 플러스 1 빼기 알파 p 곱하기 an 빼기 알파. 요게 n번장, 요게 n 플러스 1번장. n번장한테 p를 곱해야지 다음 항이 나오기 때문에 등비수열. 그래서 an 빼기 알파의 값을 알고 싶다면 an 빼기 알파의 값은 초항은 1-반 a1 빼기 알파가 초항, 공비의 값은 p가 되는 등비수열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항만 되는 거네. 여기까지 지금 다 이해되시는 거 맞죠? 7번 점화식. 7번 점화식은 P 플러스 Q 플러스 R꼴의 점화식. 문제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 PQR을 더해서 빵 되는 꼴과 PQR 더해서 빵이 되지 않는 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린 PQR을 더해서 빵인 꼴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의 값은 반드시 어떻게 바꿨는지 기억나세요? 이 녀석은 반드시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 첫 번째 숫자분의 세 번째 숫자 an 플러스 1 빼기 an 이건 이렇게 바꿨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났나? 기억이 있을까? 지금 이 녀석의 값은 n번장이 밑줄 친 거고요. 이 왼쪽에 밑줄 친 게 n 플러스 1번장입니다. 얘도 등비수열이네. p분의 r을 곱해야지 다음 항이 나오는 거네. 그래서 an 플러스 1 빼기 an의 값은 초항이 누구죠? 이 수열은 초항이 누구야? 모든 수열은 1-2반개 초항인가? 이 수열의 초항은 a2-a1이 초항인가요? 네. 공비는 누구라고요? P분의 R. 그러면은 an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의 값이 an 더하기 n이라는 문자의 식인 것 같은데? 지금 n이 들어있는 식이잖아. 그럼 an 값을 알고 싶다면 어떻게 구해요? 다시 개차수열 공식을 사용해요? 개차수열 공식을 사용해서 첫 번장 더하기 시그마 k 값 1부터 n-1까지 k라고 바꿔서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등비수열만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크게 7가지 점화식이 있고 8번 점화식도 있습니다. 8번 점화식은 지수꼴의 점화식입니다. 지수꼴의 점화식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지수꼴의 점화식은 록을 취하나? 지수꼴의 점화식은 양배의 록을 취해서 문제 풉니다. 지수꼴의 점화식은 양배의 록을 취할 거고요. 분수꼴의 점화식이 있습니다. an이나 an 플러스 1이 분모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수꼴의 점화식은 반드시 역수를 취해서 우리 문제를 풉니다. 10번 점화식, 조폭의 점화식이 있다고 했었는데 조폭의 점화식은 끼리끼리 몰려다니게 된다고 그랬나? n파하고 n 플러스 1파가? 네. n파가 좌변에 있어야 되고 뭐 n파가 우변에 있으면은 n 플러스 1파는 좌변에 있어야 된다고 여기 있어. 등호를 사이에 두고 n파는 n파끼리 n 플러스 1파는 n 플러스 1파끼리 모여있는 게 조폭의 점화식입니다. 자, 10개 점화식인데 그 중에서 일단 차근차근 하나씩 연습해 봅시다. 선생님 필기할 시간을 안 드려가지고 필기하고 싶다면 녹화된 걸 다시 공부합시다. 자, 첫 번째 점화식이 6번 점화식인가? P 플러스 Q꼴의 점화식 맞아요? 네. 첫 번째 게 P 플러스 Q꼴의 점화식이고 문제에서 6번째 항구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출제의 경향은 1부터 대입하기 시작해서 차근차근 구해서 6번째 항 구하도록 하는 게 최근 출제의 경향이야. 수능에서의 출제 경향. 그런데 그런 식으로 대입하는 거는 빡칩니다. 그냥 빨리빨리 일반항 구할 생각입니다. 자, 알파 값 구할 생각입니다. 알파가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3. 네, 알파는 마이너스 3이네요. 쓸 때는 an 플러스 1 빼기 알파 p an 빼기 알파 an 더하기 3이라는 수열이 무슨 수열? 등비수열. 초항은 1-2반개 초항. 1 대입했더니 5 마이 4. 1 대입한 건 초항이 4. 공비는
2가 되는 등비수열. 따라서 AN이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가 2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3이라고요? 여기도 6 대입했습니다. 6 대입했더니 2의 7승? A25.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이거는 공식이 없어. 물론 이건 공식이 있긴 한데 이 밑줄 친 녀석은 누구의 점화식이야? 밑줄 친 건 누구냐고. 피보나치수예요. 밑줄 친 건 피보나치 수열의 점화식인가? 앞에 거 두 개 더해서 다음 거 결정되는 거? 피보나치 수열의 점화식이니까 이건 대입해서 풀 수밖에 없어. 첫 번째 1, 두 번째 1, 세 번째는 2, 네 번째는 3, 5, 8. 이거 구하시라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무슨 수열이래? 등차 수열이래? 네. 공차는? 마이너스 3. 네, 공차의 값이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의 첫 번째이 25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몇 번째이 마이너스 8 나오는지 구하라고 합니다. 직접 대입도 금방 풀 것 같아요. 일반항이 누구죠? 25 더하기 n-1 곱하기 마이너스 5. 그런 식으로 산수한다고요? 공차의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n 앞에 마이너스 3, 1 대입했을 때 25 나오는 걸 찾는 거죠? 이게 더 빠르니까요. 자, 마이너스 8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뭘 대입한 마이너스 8인 거야? 12. 네, K 값이 12가 되겠네요. 다음으로 갔습니다. 등비수열로 갔습니다. 공비의 값이 2라고 합니다. 등비수열 점화식에서 공비의 값이 2였을 때 몇 번장이 110, 192가 나오는지 묻고 있습니다. 일반항 구했습니다. 초항의 값은 3이고 공비의 값 2라고 합니다. n값은 누구인 거야? k가 3 곱하기 2에 n-1승의 값이 일반항이라고요? 192는 언제 나오냐고요? 7. 7 대입하면은 SN과 A인이 같이 있을 때는 AS라는데 AS라고 하는 것 자체는 n-를 대입해서 빼는 게 AS인가? AN과 SN이 같이 있으면은 AS를 해야 되는데 AS가 n-를 대입해서 빼는 거라고 했어요. 자, n-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n값 대신에 n-를 대입했고 좌변은 좌변끼리 뺄 거고 우변은 우변끼리 빼겠습니다. 좌변은 뭐가 남죠? AN. 우변은 동류항이 없어서 따로따로 써야 되겠네? 이건가? 4AN이라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3AN-1이래요? 뭔가 이장을 멍청하게 이양한 것 같은데? 그치, 난 멍청하지 지금. 내라고 해야지. 이제 맞게 이양했나요? 네. 몇 번 정도 성립하죠? 두 번째. 이건 불편하잖아. 두 번 정도 성립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러나? 여기다 1 대입하지 못하니까? 그럼 두 번 정도 대입할 필요가 없게끔 n 플러스를 대입한 거에서 n 대입한 걸 빼는 게 편리하지 않나? 내 말 지금 이해되시나요? 네. 이러면은 1을 대입 못한 일이 발생 안 할 거 아니야. 이것들 두 개 때문에 1을 대입 못하는데 이렇게 빼면 1을 대입할 수 있네. 이렇게 빼려고요. 좌변은 an 플러스 1이고 우변은 3an 플러스 1 빼기 3an인가? 그럼 이항했더니 2an 플러스 1 값이 3an이고 공비의 값이 2분 3이라는 얘기인가? 근데 이건 첫 번째 성립받는 거잖아. 초항을 따로 따질 필요가 없겠네 이러면. 그때 초항의 값은 문제가 2분의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를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이면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에 3승? 16분의 27.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개차수의 점화식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라는 파트인 것 같은데 n이라는 문자의 식이 더해져 있습니다. 이제 살짝 지겨우려고 그러는데 12번장을 구하라고 합니다. 일반항 구한 다음에 11을 대입하겠습니다. 일반항 구하고 있습니다. 공식이 an을 알고 싶다면 n이라는 문자의 식이 더해져 있기 때문에 첫 번장 플러스 시그마 k 값은 1부터 n-1. 여기다가 3k-1이라고 대입했습니다. 3 플러스 어차피 우리 12번장 구한 중이냐? 숫자로 구합시다. k 값은 1부터 11.
이거 알고 싶습니다. 앞에 건 3 곱하기 2분의 11 곱하기 12. 뒤에 건 마이너스 20인가? 약분했더니 6, 18 곱하기 11, 192? 198? 네. 198 빼기 19? 못하는데? 179.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an 값을 알고 싶다면 이건 n이라는 문자식이 곱해져 있으니까 첫 번째 곱하기 1대2 반거, 2대2 반거 언제까지 대입하자고요? n-1까지 대입하자고요? 어차피 12대입 한게 필요합니다. 1 곱하기 2의 1승부터 11승까지 합인가? 네. 그러면은 뭐야? 2에 65, 66승. 답이 그지 같다. 65로 쓴 거야? 아니야? 66이라고 쓴 거야? 자, 수열의 균합적 정의를 말로 얘기했을 때 말로 얘기한 걸 가지고 점화식을 세우고 점화식에서 일반항 세우라고 하는 것 같아. 어느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의 연료통에는 100리터의 연료가 들어있습니다. 매일 이 기계를 한 번 가동시키고 한 번 가동시킬 때마다 전날 연료통에 있던 연료의 20%가 소모되고 80%는 남아있습니다. 가동이 끝나면 6리터의 연료를 새로 채우겠습니다. N일이 경고한 후에 연료통에 남아있는 연료의 양이 AN이라고 한다면 그때 A1의 값을 구하시고 AN과 AN 플러스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A1의 값은 하루가 경고한 건가? 그래서 A1의 값은 100은 아니겠네요? 맞죠? 그럼 A1 값을 구해봅시다. A1 값은 원래 연료가 100리터가 있었는데 그 중에 20%는 사용했습니다. 남은 건 몇 리터 남았죠? 80리터가 남았고 거기다 뭘 더하겠다고요? 6리터. 6리터를 채우겠다고? 그래서 첫날은 86리터가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날 남아있던 용량에 5분의 4를 곱한 다음에 6을 더한 짓을 계속하는 게 다음날의 기름의 용량인가요? 그럼 이게 무슨 꼴의 점화식이죠? 알파 구했습니다. 1-30? an 플러스에서 알파 값 뺐습니다. p 썼고요. an에서 알파 값 뺐습니다. 그럼 an 빼기 30이라는 수열은 등비수열인가요? 총항이 누구죠? 모든 수열의 총항은 1대2 반개 총항이라고? 총항이 누구냐고요? 56. 총항은 56, 공비는 누구예요? 5분의 4. 내가 궁금한 거는 일반항 구한 게 아니었네. 일반항 괜히 구했잖아. 그죠? 네. 문제 요구한 녀석의 값은 뭘 구하라고? 관계식. 네, 관계식만 구하면 끝이었어? 뻘짓거렸네. 총하고 이거 두 개만 구하라고 했던 거네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책이 미안했나봐요. 책이 미안해가지고 보면 있는 문제가 너무 적어서 문제를 조금 추가한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P 플러스 Q 플러스 R꼴의 점화식입니다. P의 값은 1, Q의 값은 마이너스 3, R의 값이 플러스 2입니다. 세 개 더해서 빵인 거 맞나요? PQR 세 개 더해서 빵입니다. 그럼 쓸 때 뭐라고 쓰자고요? AM 플러스 2 빼기 AM 플러스 1 AM 플러스 1 빼기 AN 앞에 쓰는 녀석의 값은 2. 네, P분의 L 첫 번째 숫자분의 마지막 숫자. 그럼 얘가 지금 N번장, 얘는 N 플러스 1번장, 공비의 값 2가 되는 등비수열입니다. AN 플러스 1 빼기 AN이라는 수열을 찾고 있습니다. 이 수열은 등비수열입니다. 초항은 2. 초항 2고도 공비의 값도 2가 되는 등비수열입니다. 따라서 AN 플러스 1이라는 것 자체가 AN한테 2의 N승을 더하는 수열인가요? 네. 그때 AN 값을 알고 싶다면 얘는 개차 수열이죠? 네. 그래서 첫 번장, AN의 첫 번장이 3. AN의 첫 번장은 1이라고요? 시그마 K 값은 1부터 N-1까지
K라고 바꿔서 대입했습니다. 1 더하기 공비 2-1분의 초항 2 곱하기 항의 개수는 n-1개. 따라서 2n승 마이너스 1인가요? 네. 지금 되신 거 맞나요? 자, 이 녀석의 값은 P가 PQR 꼴의 점화식이었습니다. PQR 꼴의 점화식은 세계도에서 빵인 것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점화식은 분수꼴의 점화식입니다. 얘 분수입니다. 분수의 값을 마주치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조화수열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역수를 취했을 때 P 플러스 Q꼴의 점화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분수꼴의 점화식은 반드시 역수를 취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분수꼴의 점화식을 가지고 n번장의 값이 궁금하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역수를 취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 녀석의 값 역수를 취하면은 좌변은 an 플러스 1분의 1, 우변은 역수 취했더니 an분의 1 플러스 2인가? 네. 그럼 이 녀석의 값은 역수를 취했더니 등차. 그게 등차수리네. 그러니까 이건 조화수리겠군요. 내가 궁금한 거는 an분의 1이라는 수열이 등차수열이 궁금합니다. 공차의 값은 2. 공차의 값인데 초항은 누구야? 1. 네, A1의 값 1이기 때문에 A1분의 1도 초항은 1인 거죠? 그래서 이건 등차수열로 다음과 같이 구했습니다. 따라서 An의 값은 2n 마이너스 1분의 2. 이건 조화수열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문제를 눈꽃만큼만 살짝 바꿔볼게. 첫 번째의 값은 1인데 문제를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자, 문제를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역수치했습니다. 역수치했더니 좌변은 an 플러스 1분의 1, 우변은 an분의 3. 이제 이 녀석은 P 플러스 Q꼴의 점화식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조화수, 순수하게 조화수인 경우가 있고요. 역수치했더니 P 플러스 Q꼴의 점화식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P 플러스 Q꼴의 점화식이면은 알파를 구해야 되겠네? 알파가 누구야?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1. 그래서 n 플러스 1번장에서 알파의 값을 뺀 녀석과 P 곱하기 n번장에서 알파의 값을 뺀 거, 알파는 마이너스 1이니까 따라서 an분의 1보다 1 큰 수열은 무슨 수열이라고? 이 수열은 등비. 등비수열, 공비는 3인 등비수열. 초항은 누구야? 2. 네, 초항은 2, 공비의 값은 3인 등비수열이라고? 그러면 역수의 값인 an분의 1 값은 2 곱하기 3의 n-1승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지금 an 값은 역수만 다시 취해주면 되는 거죠? 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수학적 귀납법으로 갔습니다. 수학적 귀납법은 딱 두 가지만 보여주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명제가 참인 걸 보여주려면은 1대2반 녀석의 값에서 1대2배 성립하는 거, 최초의 자연수를 대입해서 성립하는 거 보여주고 K번째 게 성립한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K 플러스 1번째 게 성립하는 걸 보여주면 끝나는 거죠. 다음 녀석의 값이 자연수의 총합의 값 2분의 n 플러스 1 되는 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이 2분의 n 플러스인 거 알고 있는데 이 식을 기억이라고 지칭했을 때 1대2 했더니 좌변값은 1부터 1까지 합이니까 1인가? 우변값은 1대2면 1인 거 맞아요? K를 갖다 대입한 게 성립한다고 가정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양변에 무엇을 더하면 K 플러스 1번째 걸 보여줄 수 있죠? K 플러스. 네, K 플러스 1까지 더한 거에 대해서 다음 단계에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양변에 K 플러스 1값을 더했습니다. 양변에 K 플러스 1값을 더한 다음에 통분했습니다. 통분하면 2분의 2K 플러스 1이라서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럼 K를 갖다 대입한 게 성립했을 때 N값 대신에 K 플러스 1을 갖다 대입한 게 성립하기 때문에 N값한테 K 플러스를 대입한 게 성립함으로 모든 자연수에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수학적 기납법 자체는 문제 유형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식이 보여주려는 명제가 어떤 명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명제가 참이 된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녀석의 값이 누군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아, 이건 좀 쉬운 거네. 꼭 필요한 녀석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다음 녀석을 가지고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 찾으라고 합니다. 반드시 참인 걸 찾으라고 합니다. 1 대입한 거랑 4 대입한 거 참이라고 합니다. 근데 K를 대입한 게 참이면 2K 플러스를 대입한 게 참이라고 합니다. 그럼 1부터 출발한다면 누가 참인 거죠? 3이 참이면 7이 참이어서 15 31 63 이제 필요 없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네 이제. 이 중에 있나? 없나요? 4 대입했습니다. 4 대입한 게 참이면 9 대입한 게 참이고 9 대입한 게 참이면 17 대입한 게 참인가? 아니 19인가? 19를 대입하면 39? 39를 대입했더니 79 79의 값만 참이네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방정식에 대해서 먼저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부동식일 테고 그 다음은 뭐 누군가의 3의 배수 뭐 이런 거겠죠? 자, 11번 시그마 공식이네.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11번 공식. 분자에 N 쓰고 분모에 하나 더 큰 거 쓰면 된다고? 네. 이걸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라고 합니다. 모든 자연수에 성립한다고 하니까 최초의 자연수 대입합니다. N값 1이었을 때 이 식은 잠시 지가 기억이라고 지칭도 해줬어? 졸라 친절하네. 좌변값은 누구예요? 2분의 1 네, 좌변 2분의 1이네요. 우변값은 누구예요? 2분의 1 그래서 기억이 성립하나요? 두 번째 K를 갖다 대입한 게 성립한다고 놓으려고 합니다. K를 갖다 대입했습니다. 1 곱하기 2분의 1부터 시작해서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까지 더한 녀석의 값이 K 플러스 2분의 K인가? K 플러스 2분의 아니다. K 플러스 1분의 K인가? 네. 여기 녀석의 값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그리고 양변에 뭘 더해줘요? K 플러스 1 곱하기 네, 양변에 K 플러스 1번째 거에 빠져있는 녀석이 하나 빠져있는 좌변에 빠져있는 걸 더해줘요? 더하면 좌변 값은 1 곱하기 2분의 1부터 시작해서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K 플러스 1 K 플러스 2분의 1 마지막 녀석의 값이 K 플러스 1분의 K 더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통분했습니다. 좌변값한테 곱하는 게 K 플러스 2를 곱해? K 플러스 2 곱했더니 K제곱. 분자가 완전 제곱식인가요? 네. 약분했더니 K 플러스 2분의 이 녀석이 좌변의 값에 K 플러스를 대입한 마지막까지 다 더했고 우변도 K 플러스를 대입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N값이 K 플러스일 때도 기억은 성립합니다. 마지막은 따라서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기억이 성립한다고 쓰면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부동식을 증명하는 문제고요. 이제 살짝 지겹지 않나요? 밥 먹듯이 하는 거죠. 생략해도 괜찮을까요? 네, 생략하지 않고 부동식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부동식이 H의 값은 양수라고 얘기했고 N값은 2 이상이라고 얘기하니까 최초의 자연수가 2입니다. 기억이 성립하는 걸 증명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N값이 누구일 때? 최초의 자연수의 값을 대입한 게 성립하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좌변값 구하고 있습니다. 좌변값은 이건가? 네. 우변값은 1 플러스 2치 좌변을 정리했습니다.
1 플러스 2h 플러스 h제곱은 h가 양수이기 때문에 기억이 성립하나요? 네. 앞에 게 더 크네요. 그 다음 두 번째 건 n값이 누구일 때? K. n값이 k였을 때 기억을 쓰고 있습니다. 1 플러스 h의 k승의 값이 1 플러스 kh보다 큰 녀석의 값이 성립한다고 가정해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다 써놓을 거죠. 한쪽 구석에 뭘 써놔요? 내가 보여줘야 될 녀석인 k 플러스 1을 대입한 녀석의 모양을 일단 확인해요. 나의 바램은 이게 성립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양변에 뭘 곱해야 되는 거지? 1 플러스 H. 네, 양변에 1 플러스 h를 곱했습니다. 양변 1 플러스 h 값을 곱했더니 좌변 값은 1 플러스 h에 k 플러스를 승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왼쪽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1 플러스 h를 곱했더니 1 플러스 k 플러스 h 플러스 kh 제곱이 있나요? 네. 근데 k의 값은 누구 이상인데요? k의 값은 2 이상이야? h의 값은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추가된 녀석의 값이 있을 뿐이니까 지금 쓴 녀석의 값은 이것보다 큰 거 맞아요? 따라서 이게 지금 k 플러스 1번째 식인 거 확인했습니다. n이라는 녀석의 값이 k 플러스 1 때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n값이 2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배수가 없냐? 배수 없다? 배수가 왜 없어? 자, 발전 문제로 갔습니다. 발전 문제에서 점화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출제 경향처럼 출제하고 있네요. 최근에 수능 문제는 다 이런 식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n값이 4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30 커져요. n값이 4보다 컸을 때는 이건 한 칸 건너뛸 때 30 커지는데 이 조그만 글자가 n-4라고 돼 있니? 네. 몇 칸 건너뛴 거야? n-4에서 n 플러스 1까지는 5칸. 5칸을 건너뛸 때 5가 증가한다고 얘기한 거네? 그래서 11번장부터 15번장까지 값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차근차근 대입하라는 얘기인가? 첫 번장의 값 1인 것 같아요. 두 번장은요? 4. 세 번장은요? 7. 네 번장은? 10. 다섯 번장은? 14. 4까지 대입한 다섯 번장까지는 이렇게 구했습니다. 30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5부터 대입한, 여기다 5부터 대입해요? 5 대입하면 첫 번장보다 5가 커진 거야? 첫 번장보다 5가 커졌으니까 여섯 번장의 값은? 6. 또 두 번장보다 5가 커지는 건가? 그 다음은 12. 12, 15, 18인가요? 이런 거 맞죠? 그 다음 녀석은 또 어떻게 하라고? 이제 내가 11번장 구하기 위해서 11을 대입할 거거든? 아니다, 11번장 구하려면 몇을 대입해야 되지? 10? 10을 대입하면 6번장보다 5가 커지는 건가? 6번장보다 5가 커졌습니다. 11. 14. 17. 20. 24. 야, 그럼 이것만 더한다면 여기다 50만 더하면 되는 거야? 5 커지고 또 다시 5 커졌으니까? 여기다 10만 커졌으니까? 50에다 이거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20, 30, 35, 35에다가 50 더했다고? 물론 지금 했던 문제 너무 쉽거든? 지금 했던 문제보다 난이도 엄청 높은 문제를 출제합니다. 한 문제 풀 때 거의 한 20분 이상 소요된 문제를 출제합니다. 번호는 15번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3 때. n값 2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에는 점화식이 두 개 있습니다. 이런 점화식은 an만 들어있으면 풀 수 있는데 an, bn이 섞여 있는 점화식입니다. 근데 bn의 값을 8개 더한 게 64였을 때 그럼 뒤에 건 64라는 얘기잖아. 이거 구태 64인 거 알려주고 뒤에 것도 더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AK 값도 필요하다고? AK 값도 8개 필요하다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이거는 n-1번장, n 플러스 1번장, n 플러스 1번장, n-1번장 어쩌라는 얘기야?
뒤에서 앞에 거 뺄까? 쌤 뒤에서 앞에 거 빼려고. 뒤에서 앞에 거 뺐더니 am 플러스 1 마이너스 am 마이너스 1. 아, 뒤에 거 앞에 거 빼면 안 되나? 이게 좀 찝찝하네. 아,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되나?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은 bm 플러스 1 빼기 bm 마이너스 1인가? 네. 쌤 지금 뒤에서 앞에 거 뺐습니다. 그랬더니 이 값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이런 성질이 있다고? 이거 어떻게 처리해? 퍼즐인데 이거는? 첫 번째 항들도 누군지 모르고 두 번째 항들도 누군지 모르고 8개를 더하세요. 알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선생님. 음, 첫 번째랑 두 번째씩 둘 다 A는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A하고 정리한 다음에 첫 번째 n-1이잖아요. 그럼 n에다가 n 플러스 2를 대입해서 다시 정리해가지고 하나를 A, B, N 중에 하나를 소거한 다음에 풀까? 네. 그러자. 그럼 BN만 나와 있는 식이 나오면은 BN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으니까 네. 첫 번째 거는 AM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의 값이 7 곱하기 M 플러스 2 마이너스 2 곱하기 B M 플러스 3인가? 네. 나 지금 N값 대신에 M 플러스 2 대입했고 2항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2항만 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BM 마이너스 1 이게 똑같다고? 그럼 7M 값은 소거되지? 2항 해주면은 두 개의 BM 플러스 3 빼기 BM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16 아니, 근데 이게 공차의 값이 아니네. 4칸 건너뛸 때마다 팔이 커진다고? 4칸 건너뛰면 팔이 커져요. 어떻게 처리해? 처음 4개를 더한 것보다 팔이 커졌는데 4개 더한 녀석의 값을 알 수 있다는 얘기인가? 네 개 더한 게 32라고? 이거밖에 모르는데?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4까지 지금 현재 식만 가지면 요 값이 32인 것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구나. 32가 아니구나. 48이 16인가? 네, 16인가 보네요. 이게 16이면 각각의 4개의 숫자한테 4씩 커진 게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일 거 아니야? 시그마 K의 값이 5부터 8까지가 이게 48인 거야? 여기는 4개의 숫자한테 다 80 더한 32가 커졌을 거니까? 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 이것만 가지고는 풀 수가 없어요. 퍼즐을 맞춰보세요. 보통 AN하고 BN이 같이 있을 때는 더하기 빼기를 보통 많이 해보거든? 셋 아니면 A는 하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B는 하고 정리해서 하면은 A도 먹죠. Bn의 값이 항상 이런 식이면 Bn의 값이 등차수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 두 개를 더한 녀석? M 플러스 1? Bn으로 정리한 건 어차피 방금 우리가
이걸 했으니까 더 아까 선생님이 뺀 건 맞는 것 같은데? 괜히 줬나 본데? am 플러스 1 빼기 am 마이너스 1의 값이 그 다음에 누구니? 마이너스 2 곱하기 bm 플러스 1 빼기 bm 마이너스 1 뺀 녀석의 값이 오른쪽에 왼쪽으로 뺐으니까 마이너스 2. 근데 이게 4칸 건너뛸 때 8이 증가했다고 해서 2칸 건너뛸 때 2칸 건너뛸 때 몇이 증가하는지 모르잖아. 네. 4칸 등차수리면 4칸 건너뛴 게 8이 증가했으면은 2칸 건너뛰면 4가 증가했을 거긴 한데 근데 2칸 건너뛴 녀석의 값이 누군지 모르겠어 지금. 이게 누군지 알면은 이 2칸 떨어진 것도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방법이 뭘까? 대입해서 풀자. 대입하면 대충 나올 것 같다. 느낌이. 선생님 그랬잖아. 최근 출제 경향은 숫자를 대입해서 느끼면서 푸는 거라고. 자, 그냥 제일 처음 2부터 대입하겠습니다. A2의 값이 2B3인가? 아니지. A1 플러스 2B3? 네. 이 녀석의 값은 1 대입했더니 7. 3 대입하게 되면 A2 플러스 2B4? 지금 3 대입했거든. 그 값이 3 대입하면 21인가요? 4 대입하게 되면은 4 대입한 게 누구야? 28. 7이 방금 전에는 내가 14. 여기다 뭐 대입했지 내가? 2 대입했고 3 대입했고 2 대입한 거 2 대입한 거 3 대입한 거 4 대입한 거 이것들 연립하라는 얘기구만. 너 누구세요? 근데 앞으로 4줄 더 써야 4줄 더 쓰지 않고 2줄만 더 쓴다나? 옆에 거는 2 대입했더니 A3 플러스 넌 누구야? 이 값이 누구라고? 12. 그 다음이 3 대입하고 있거든? 19. 4 대입하고 있습니다. 26. 5 대입했습니다. 33. 2줄만 더 쓰려고요. 2줄만 더 쓰면 다 나오나? A5 더하기 2B7의 값이 7 더해서 42 A6 더하기 2B8의 값이 7 더해서 49 A7 더하기 2B5의 값이 7 더해가지고 40 A8 더하기 2B6의 값이 47 이것들을 연립해서 얻어내라고. 내가 필요한 거는 3, 4, 5, 6 3, 4, 5, 6 이거 어떻게 연립해 그래? 안 보... 12개씩을 다 싹을 다 더했어? 그럼 이 녀석의 값이 누구야? 이건 등차수열. 첫 번째 끝에 거 2개 더하면 63. 63이 세 쌍? 63이 3개면 누구야? 89. 그 다음에 이거는 12가 작지 지금. 이씩. 12가 작으니까 177?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뭘 알고 있었냐면은 이거 알고 있었어. 우리 이거 알고 있었어. 4칸 건너뛰면 8이 커지는 거 알고 있거든? 4칸 건너뛰면 8이 커지고 이 값도 지금 알고 있어. 그래서 b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뭘 해결할 수 있냐면 이 값은 b1보다 8이 큰 숫자, b2보다 8이 큰 숫자 맞아요? 이해된 거 맞나요? 근데 b1부터 b4까지 합의값은 16인 것도 알고 있어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16, 1, 2, 3, 4 더한 게 16, 16에다 16 더했으니까 32, 32에다 2배 했으니까 네, 이 값은 64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값만 구하면 되죠. AN 값이 40 커지면 어떻게 되는지가 그게 궁금해 지금. AN 값이 40 커지면 뭐가 될까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연립하면 될 것 같은데? 뭘 연립해? 아이구야. 뒤에 있는 시간대 n 플러스 2 대입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시간대 n 플러스 2 대입하고 있습니다. n 플러스 2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맞게 대입했니? 네. 그 다음 똑같다고 놀려고요. 빼기만 하면 되겠다.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겠습니다. an 플러스 3 빼기 an 마이너스 1이고요. 빼게 되면 12가 남아요. 된 거 맞으세요? A의 값은 4개 커질 때마다 12씩 커지는 거죠. A는 4개 건너뛸 때마다 12씩 커집니다, 지금. 그리고 이 중에서 요 두 녀석의 값이 A1보다 12가 커졌고 A2보다 12가 커진 거죠. 근데 문제는 아이씨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4개 합의값을 모르네. 4개 합의값을 어떻게 알아? 1, 2, 3, 4. 아, 구할 수 있지? 여기서 또 구할 수 있구나. 3, 4, 5, 6을 더한 녀석의 값이 3, 4, 5, 6을 두 개 더해서 2배 한 녀석의 값이 64라고? 그럼 이거 지금 이렇게 4개 더한 녀석의 값이 64인가요? 이런 거 맞아요? 이게 64니까 아이씨 오른쪽 4개 더 해야 되잖아. 49가 2개니까 98? 네. 98에서 64 빼면은 34? 그럼 A1부터 A4까지는 34? 34에다 24 더했으니까 98. 34, 24. 된 거 맞나요?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녀석은 시그마 K 값이 1부터 8까지 AK 플러스 BK만 필요하거든? 얘는 2개 있나요 지금? 근데 이게 64였던 것 같은데 하나당? 네. 하나당 64였으니까 64를 이항해줘야 되죠. 그럼 내가 지금 구하는 녀석의 값은 이거 2개 더한 녀석의 값이 그냥 쓴 다음에 빼자. 289 더하기 177 빼기 58 빼기 64 빼기 64예요? 여기서 하나 빼야 되니까요. 128을 빼주면 누구니? 49. 아 여기서 빼자고? 여기서 빼면 61? 58을 빼면 누구야? 69. 2개 더해주면은 180. 못해 먹겠다. 더 이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서 다음 명제 PN이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1대2 관계 참이었을 때 n을 대입한 게 참이라고 한다면 3n도 참이고 7n도 참이라고 합니다. 그때 PN의 값이 참이 되도록 한 1000 이하의 자연수 n값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그럼 1부터 출발해가지고 만들라는 얘기인가? 그러면은 1이 참이면 누가 참이지? 3. 3하고 7이 참이에요? 3이 참이면 누가 참이에요? 9, 21. 다시 7이 참이니까 21이 참이고 49가 참이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뻗어나간다고?
맞나요? 그러면 3의 거듭제곱과 7의 거듭제곱인 숫자들인 건가? 지금? 맞아요? 그럼 개수를 어떻게 세? 어떻게 세는 게 현명할까? 한 개씩. 한 개씩? 낱개로? 네. 아이 다 써가지고 1000이 될 때까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천에 가장 가까운 수가 한 개. 한 줄만 더 써볼까? 27하고 63하고 147하고 343, 300? 43. 이거 어떻게 해야지? 3의 배수하고 7의 배수로 셀 수는 없지. 3의 배수, 7의 배수였을 때는 뭐 2의 배수인 거나 5의 배수인 거나 이런 것도 등장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세야지 제일 현명할까? 3의 거듭제곱인 숫자? 제일 큰 거? 3의 거듭제곱과 7의 거듭제곱에 들어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걸 찾아야 되나? 아이씨, 직접 쓰는 게 더 빠르겠다. 쓰자, 그냥. 쓰는 동안 규칙성을 파악한 것보다 쓰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81, 243, 243. 또 그 다음이 729. 더 세배하면 안 되죠. 네. 세배 했더니 180, 7배 했더니 441. 너 믿어도 돼? 확실해요. 7배 했더니 여기다 세배 해주면 여기다 세배하면은 1000 넘어요. 1000 넘어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이 7배 했더니 720, 아니 637, 아니 7, 8에 50. 567. 7배 했더니 넘어요. 아, 몇 개 없네? 끝인가 이제? 네. 더 이상 없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6개? 네. 규칙성 찾을 필요 없겠네. 다음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해 보세요. 수학적 귀납법 증명하라고 하니까 제일 처음에 n값이 1, 2였을 때라고 최초의 자연수. 기억의 좌변값은 기억의 좌변값은 2 대입했으니까 1 플러스 4분의 1. 우변값은 부등식 성립하는 거 맞아? 네. 두 번째,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k였을 때 저식 한번 쓸 거죠? 양변에 뭘 더할 건데? K 플러스 1의 제곱. 네. 네, 그게 추가돼야 되겠네. 근데 문제는 좌변값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우변값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문제다. 우변을 어떻게 정리해? 나는 뭘 보여줄 계획이었는데 2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난 이게 성립하는 걸 보여줄 계획이야? 네. 그럼 뭐만 언급해주면 되는 거지? 2 마이너스 K분의 1 플러스 K 플러스 1. 이 값보다 이게 더 크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야 지금? 네. 그러면 지금 보여줄 대상이 지금 이걸 지금 보여줘야 되는 거네? 이거 어떻게 보여줘? 빼서 보여줘? 네.
뺐더니 통분을 2는 소거됐고 통분은 어떻게 되는 거지? k 곱하기 k 플러스를 제곱으로 통분해야 되나?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kk 플러스 1. 두 번째 거는 플러스 k 플러스 1 제곱. 마지막 거는 마이너스 k. 맞게 통분했나요? 네. 그럼 분자에 뭐가 남아? k제곱은 지워지나? k제곱은 지워졌고 k도 지워지냐? 네. 남는 상수항 1만 남아요? 네. 그럼 우리는 k한테 2 이상 대입할 것은 양수인 게 확실해? 네. 뒤에서 앞에 거 뺀 녀석의 값이 양수기 때문에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건가요? 네. 여기 있는 것들은 쓰지 않아. 여기 있는 것 쓰면 안 돼, 지금. 선생님 지웠던 거 쓰면 안 되고. 따라서 k 플러스 1을 갖다 대입한 식이 성립하는 거 맞아요?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k 플러스 1일 때도 기억은 성립합니다. 따라서 2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다 퍼드린 것 같아요.